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좀 특히 코스피 갈팡질팡이죠. 방향을 못 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시장이 좀 가격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뭐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주변 여건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뭔가 확 폭발적으로 올라야 될 만한 어떤 뭔가의 이슈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다. 가장 증시의 중요한 펀더멘털을 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외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게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분기에 발표가 되고 있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는 기업 이익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상보다 기업 이익 증가세가 빠르다는 거는 현재 주가 자체가 반영을 못했다는 거예요. 실적치를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중에 돈이 없냐? 시중에 돈도 많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특히 각 증시들이 그래요.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가 볼 때는 기관의 투자 행태입니다. 각국 주식시장에서 지금처럼 증시가 상승장에 있을 때, 대세 상승장에 있을 때 그 지수를 지탱해주고 끌어올려주는 거는 그 나라의 기관이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문제들은 IPO의 대여들이 있다는 거예요. IPO의 대여들이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죠. 금감원에서 태클 거는 부분도 있고,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대표적인데 여기에 몰리는 기관의 공모자금이 크다 보니까 당장 계속 준비해야 되거든요. 몇 천조가 몰립니다. 몇 천조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확정된 이윤을 가지고 갈 수 있죠. 공모주 청약은. 물론 이제 개인 투자,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해서 진짜 뭐 100억 가깝게 할 거 아니면은 실제로 수익이 막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은행 이자보다 잘못하면은 더 낮은 이윤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시세 변동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매도하느냐인데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은행 이자만큼 수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몇 억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지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고 확정된 이윤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공모주 청약이 아니고 실제로 특정 유망한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외 시장 눈치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펀더멘털이 되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놀고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끌어당겨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서민들한테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좋은 꿀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런 자금들을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될 수 있게 맴돌게 하지 말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치고 펴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 자금도 여기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관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기관들 자금이 엄청 많구나, 계속 주가 시장 끌어올려지겠네 하고 들어오겠죠, 외국인 자금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막 IPO도 밀리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서민인데, 다른 증시의 투자자에 비해서 지금과 같을 때, 대세 상승장일 때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원체 기관들이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작은 종목들까지도 손질을 하고 하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몰리면 내려쳐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손절 끊어버리면 그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볼 때는 과거 ELW에서 시장 조성하던 게 있어요, 기관에서. 그런 로직들이 종목에, 개별 종목들까지도 다 꿰차고 시스템이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봐요. 과거 ELW 할 때 시장 조성자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리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역할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자행이 된다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기 매우 불리해지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기관이 그런 시장 조성자 역할을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금융당국에서는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그거는 종목 작전이거든요. 그런 AI 로직을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작전이거든요. 그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작전이 자행될 수 있다면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개발하고 있는 IT 쪽 개발자들과 금융당국은 파악을 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잘 안 나느냐를 뜯어놓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주식 계속 증시가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주변 여건, 자금 여건이 좋은데도 계속 갈팡질팡 하는데, 시장 상황비에 비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나고 아니면 손해가 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여건이에요. 결국에 현재는 이런 여건인데, 그러면은 현재 이런 여건에서 투자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이제는 정리해야 되나, 뭐 그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였었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교육적인 부분, 교육이 있었죠. 좀 팁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럼 지금처럼 시장 추세가 추세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 추세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 그러면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슈거리가 없으면은 종목들이 안 오른다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 있는 종목들,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PR이 높은 종목들이 PR이 더 높아져서 오르기 마련이고, PR 낮은 종목들은 그냥 PR 낮기 마련이고,
만약에 거기서 말씀드린 게 펀더멘털이 이슈가 된다면은 그거는 좋다. 그렇지만은 펀더멘탈은 좋은데 그 펀더멘털이 이슈가 없다면 구태여 그 종목을 들고 있어서 움직임 없이 그냥 물려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날고 뛰는 애들이 많으니까 날고 뛰는 애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펀더멘털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펀더멘털이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찔러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좋아요. 뭐 실적 좋고 이런 거 다. 근데 그 실적 좋은 게 그냥 펀더멘탈 괜찮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토대로 보았을 때 성장성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성장성까지 반영을 하는 뒷받침이 현재의 실적이고,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 하나씩 볼 텐데요. 오늘 4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4종목인데 여러분들 다 알만한 종목이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역시 좀 괜찮다. 실적은 좋다. 이런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은행주, 여기까지는 그냥 펀더멘탈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요인을 찍어서 봐야지 되느냐, 바로 모바일 뱅크에 대한 성장 기대입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시발점은 카카오뱅크 상장이에요.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상장이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K뱅크도 있고 토스도 있고.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성장성, 하나금융지주도 참여를 하고 있죠. 지분 참여를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무시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뭐 은행주 하루에 올라봤자 많이 올라야지 3%인데 왜 지지고 볶고 이걸 들고 있어?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왜 얇게 안 나오지?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냥 가파르게 쑥 갈 수도 있어요. 우량주들, 여러분들 무거운 주식들 6개월 만에 100% 나고 하는 게 뭐 작년 시장이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뭐 하나금융지주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안정성만은 상당히 괜찮고, 그런 안정성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리스크가 높으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높다는 건데, 이거는 리스크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유자금 집이 2채 있어서 한 채 파셔서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괜찮죠. 그냥 집 사는 대신에 주식이나 좀 사보자. 어차피 뭐 세금 너무 많고 하니까 지금 뭐 부동산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부동산보다 짧은 시기에 많은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 실적 좋아요. 실적 좋은데 실적이 좋아질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스마트폰 띄워놓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당장 가시적으로 전장사업 부분, 자동차 전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장 크게 보이는 성과는 없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순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성장성, 향후 먹거리 이게 명확해졌다는 거죠. 이미 뭐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착착착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벤츠의 전기차 EQS 한번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OLED 패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G전자에서 향후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들, 물론 거기에는 메타버스까지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하신다면은 역시 뭐 하나금융지주처럼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역시 이것도 뭐 자금력이 조금 되신다면은 좋은 종목이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온 네이버입니다. 올랐는데 이거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100만원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판단이 되고요. 네이버는 100만원 갈 겁니다. 언제 가느냐의 문제고, 뭐 10년 후에 100만원? 그렇지는 않고요. 길게는 3년, 짧게는 뭐 그거는 시장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1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골프존입니다. 우리 골프존을 단순하게 이제는 언택트로 좀 주목이 됐었죠. 그리고 좀 오락용, 근데 이제는 골프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생활, 좀 실생활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골프존에서 추구하고 있고 새롭게 시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구심도 가졌었죠. 과연 성장을 할까? 새로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고 열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들 때문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기업 자체가 이거 이러다가 골프존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도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으로 가시화되니까 이만큼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향후 성장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많이 올랐어요. 2배가 올랐어요. 역시 몇 달 사이에 3, 4개월 사이에 2배가 올라서 부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내주니까, 그래서 골프존도 너무 그냥 많이 올랐다는 부담만 가지는 마시고요.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